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케입니다. 주간 김용케 201호 끌 것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지난 일요일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웰스에서 테니스 대회 BNP 파리바 오픈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커플이 떠지 뭡니까? 둘이 은근 카메라 의식하는 거 좋고요. 톰 홀랜드, 스파이디. 꽁냥꽁냥 경기를 즐기는 모습도 졸귀 아주 여유로워 보이죠. 경기가 끝나고 젠데이아는 여자 싱글 우승자인 폴란드 선수 이가 시비용 테크를 만나 이런 사진을 찍었는데 곧 개봉할 신작 챌린저스에서 프로 테니스 선수를 연기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톰과 젠데이아는 2021년 7월부터 관계를 인정했으니까 곧 3주년이 되는군요. 의아니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얼마 전 브루노 마스가 거액의 도박빚을 지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오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무려 5천만 달러, 한화 673억이 넘는 부채로 채권자는 라스베가스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그러나 브루노도 아닌 MGM이 직접 나서서 이 기사를 전면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스릴 넘치고 역동적인 아티스트 브루노 마스와의 관계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MGM에게 진 빚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브루노는 2016년부터 MGM과 장기 계약을 통해 하루 공연 1회당 150만 달러, 한화 약 20억을 벌고 있고 그때부터 MGM 호텔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9천만 달러의 수익을 MGM을 통해 벌었습니다. 덧붙이자면 브루노는 과거에 자신의 도박 경험에 대해 밝힌 적이 있는데요. 2013년 GQ 인터뷰에서 19살 때 처음 카지노에 갔었고 100달러를 잃었을 때 손이 덜덜덜덜 떨렸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음악을 하기 전에 집세를 내기 위해 포커를 쳤던 적도 있다고 말했고요. 누구에게나 어떤 과거든 있기 마련입니다만 브루노 마스의 현재는 아직까지 빛을 전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불륜 의혹이 떴습니다. 2024년 1월 캐서린 왕세자 빈이 암으로 복부 수술을 받고 자택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23년 크리스마스 이후 2개월 반 이상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상태와 행방을 둘러싼 여러 소문이 난무했었죠. 그러나 3월 10일 캐서린 비가 영국 어머니의 날에 올린 이 사진에서 약혼 반지를 끼지 않은 점에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3월 12일 유명 쇼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오프닝 때 이런 말을 합니다. The kingdom has been all flutter by the seeming disappearance of Kate Middleton. Internet sleuths are guessing maybe related to her husband and the future king of England, William, having an affair. 스티븐은 야후 엔터테인먼트의 기사를 거론하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왕세자의 불륜 상대는 영국 왕실과 조상 대대로 연결점이 있는 명문가 제7대 첨리 후작인 데이비드 첨리의 아내 레이디 로즈 햄버리라고 합니다. 원래 이 불륜 의혹은 2019년 미국 매체 인터치에 캐서린 비가 루이 왕자를 임신하고 있던 도중 윌리엄이 레이디 로즈와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기사가 발단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면서 스티븐을 비판하는 쪽도 있지만 오랜 기간 불륜해온 대상일지도 모른다 라고 언급되고 있는 레이디 로즈에 대해서도 다시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식 이름은 첨리 후작 부인인 사라 로즈 첨리로 전직 모델이며 보수당 정치가의 보조로 일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남편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죠. 할머니인 레이디 엘리자베스 롱먼은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들러리 8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스탠다드에 따르면 왕실 저택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노퍽의 호튼홀에서 살고 있으며 이 저택의 방 개수는 106개로 레이디 로즈의 방이 전부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라던 발언이 화제였죠. 결혼 전부터 캐서린 비와도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타블로이드 더 선지가 캐서린 비와 윌리엄 왕세자가 팜숍 주차장에서 쇼핑 후에 쇼핑백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을 공개하며 케이트는 건강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추측을 끝내야 한다는 보도를 했네요. 다시 한번 조용해질지 좀 더 크게 점화될지 지켜보시죠. 얼마 전 미국 슈퍼볼 애프터파티에 참석했던 메건 폭스 기억나시죠? 왜 과거의 얼굴과 너무나 다르다. 내가 알건 메건 폭스 맞냐? 라며 성형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메건이 자기를 우크라이나 응스돌에 비유하면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었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메건이 팟캐스트 콜 허 데디에 나와 몇 단 변신을 거쳤던 자기 외모에 대해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Can we just talk about plastic surgery Yeah, since we're on let's this? talk. Yeah. Okay. I have had done, like I said, I had my boobs done when I was 21 or 22. I had them redone after I was done breastfeeding my kids because I don't know where they went, but they went. Then I had to have them redone very recently because the first set, I didn't have enough body fat to disguise. You could see the rippling of the implant, so I had to switch them out. 여기서 리플링 현상은 보형물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계속 볼게요.
I had my nose done when I was in my early 20s, and that's something I've literally been accused of having like 6, 7, 8 rhinoplasty surgeries, which is impossible. Your nose would get necrosis and fall off. What? Botox and filler? That's it, right? 라고 말한 메건은 수년에 걸친 여러 번의 시술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자신은 수술을 좋아하지 않고 전신 마취가 안 들어서 성형 수술이 싫고 했을 때 비난받는 것도 두렵고 몸매도 지방 흡입이나 체형 교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형을 안 했다는 거죠.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한국 시리즈가 시작된 수요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오타니 쇼헤이의 통역사 미자라 이페이의 도박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지금까지도 미국과 일본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좀 살펴볼게요. Which do you like more, puppies or kittens, and why? Puppy. Puppies? Why? He was born in the year of the dog. Oh! 오타니가 2017년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언론과 미디어 출연 때 통역을 맡으며 깊은 인연을 맺어온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 미즈하라는 말이 통역이지 사실상 오타니의 절친이자 미국 생활 전반에 걸쳐 함께 움직여온 동반자였고 한국으로 오기 직전 찍은 사진을 봐도 오타니와 어느 정도 관계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홋카이도 니오넨 파이터스의 외국인 선수 통역을 맡고 있을 때 오타니가 입단한 뒤 인연을 맺었고 2017년 오타니가 엔젤스로 이적하면서 오타니 전속 통역이 되어 오타니의 귀와 입이 되었습니다. 엔젤스 시절 땐 오타니의 분신처럼 미국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팬덤이 생겨날 정도였고 인스타그램엔 약 42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으며 2023년 오프닝 게임 때 선수와 스텝을 소개하던 당시 오타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던 미즈하라는 2013년 12월 오타니가 다저스로 이적함과 동시에 다저스 산하의 오타니 전속 통역으로 계약하면서 월급 4만 달러, 연수입 50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입의 통역이 됩니다. 내 아내보다 오타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타니와는 막역했고 오타니의 사생활에 대해선 입이 무겁기로 소문나 있었죠. 그만큼 미즈하라에 대한 오타니의 신뢰 또한 두터웠습니다. 이런 미즈하라가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거액의 도박빚을 짊어지게 된 나머지 오타니의 계좌에서 돈 450만 달러를 일정 기간에 따라 50만 달러씩 불법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에게 송금한 혐의로 FBI로부터 기소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저스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도 스포츠 도박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주고요. 그동안 오타니 쇼헤이의 특집 기사를 실으며 밀착해 있던 LA타임즈가 가장 빨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타니를 향한 우호적인 특집을 게재했던 LA타임즈는 불과 일주일 후 오타니의 통역 겸 어시스턴트가 도둑 혐의로 소추되다 라는 헤드라인을 띄웠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일보로 알고 있는 ESPN의 티샤 톰슨 기자가 파고드는데요. ESPN과 미즈하라의 인터뷰 발언이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이때 미즈하라는 도박에서 이긴 적은 없고 늪에 빠져 빚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난 이게 불법인지 몰랐고 야구에는 베팅하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오타니가 직접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해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미즈하라는 한국 서울로 건너와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첫 경기 후 상황을 구단 측에 전했고 다저스의 구단주 마크 월터는 미즈하라를 즉시 해고합니다. 이후 미즈하라는 클럽하우스로 가 거기 있던 선수들에게 나는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언론이 유추하기론 미즈하라가 굳이 클럽하우스까지 가서 고백을 한 이유는 이미 FBI 조사까지 떠서 빼박이니 스스로 도박 의존을 인정하되 불법성은 인지하지 못했고 오타니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도와줬다며 약을 쳐놓을 필요가 있어서라는데요. 반전은 바로 다음날 터집니다. 오타니의 법률 대리인이자 변호사인 버크 브래틀러가 미즈하라의 발언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오타니와의 합의가 일절 없었던 거액의 도둑질이라는 고발을 합니다. ESPN의 티샤 톰슨도 미즈하라가 해고된 직후 미즈하라에게 돈을 훔친 것인가? 라고 문자로 물었지만 미즈하라는 답하지 않았다죠. 이렇게 되자 미즈하라는 오타니는 도박과 부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오타니가 직접 송금한 것도 아니라는 설명을 재차 반복합니다. 처음엔 오타니가 알았고 직접 나서서 도와줬다. 그 다음엔 오타니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애초에 미즈하라와 90분이나 인터뷰를 했던 ESPN의 톰슨 기자는 스토리가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오타니가 사태를 파악하고 은행에서 돈이 없어진 걸 깨달은 건 20일 개막전 이후다. 하지만 아직 의문점이 많다. 라고 언급. 보도가 과열될 기색이 감돌면서 혹시 오타니도 도박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진 여론과 소문이 생겨나죠. 훔쳤던 뭐던 간에 이 모든 게 오타니의 계좌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을 살만하다. 한 번에 모든 돈을 송금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했다는 건 도대체 뭔가? 미즈하라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상하다. 이건 오타니의 도박 중독 때문이고 미즈하라가 총대를 매는 거다 등등 말입니다. 오타니가 엔젤스 시절 가상화폐 교환소인 FTX의 광고에 출연했던 것도 쟁점화됩니다. 이 회사에선 오타니에게 광고 보수를 주식과 가상화폐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22년 말 이 회사의 암호화폐가 폭락하며 최고 경영 책임자가 증권 사기 등으로 체포된 바 있었죠. 한편 다저스는 위기 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시작합니다. 거액의 계약금으로 오타니를 데려온 다저스로선 이 스캔들이 커지면 꿈도 희망도 다 날아가니까요. 다저스는 입버릇처럼 오타니의 가치는 프라이스리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을 해왔었죠. 그래서 일단 다저스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미즈하라의 도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오타니가 엔젤스에 있었을 때 벌어진 것으로 다저스와는 관계가 없다. 둘째, 도박 빚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미즈하라가 도둑질을 한 것이니 오타니는 피해자이다. 셋째, 따라서 미즈하라는 해고하고 다저스와의 법적 관계도 해제하며 향후 오타니 및 다저스 관계자와의 접촉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이렇듯 다저스가 빠르고 필사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이미 2019년 쿠바 출신의 야시일 푸이그가 불법 도박으로 아웃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푸이그는 무죄를 주장했고 불기소되었으며 그 몸통은 마이너리그 선수인 웨인 닉스였습니다. 미즈하라가 돈을 넘긴 이번 사건의 몸통은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박꾼 매튜 보이어. 매튜와 미즈하라는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포커 게임장에서 만났고 이때부터 도박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죠. 그런 매튜를 FBI가 털고 있는데 거액의 송금 계좌에 오타니 슈웨이라는 이름이 딱 찍혀 있으니 엄청난 스캔들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편 매튜 보이어의 변호사 다이앤 패스는 지난 22일 AP통신과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즈하라와 매튜는 주로 축구 경기에 베팅했으며 야구는 아니었다. 매튜가 만난 건 미즈하라일 뿐 오타니 슈웨이와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즈하라가 주기적으로 오타니의 계좌에 접근해 매튜에게 송금을 할 수 있었는지, 오타니는 과연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몇 가지 디테일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23일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국세청과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된 오타니의 가담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타니가 도박을 하지 않고 미즈하라의 빚만 갚아줬어도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출전 정지가 될 수도 있으며 징계 수위는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사기 절도 혐의를 깊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미즈하라가 학력마저 속였다는 사실이 탄로납니다. 자신이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 UCR을 졸업했다고 했지만 이 대학 대변인은 MBC에 재학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채택된 일본의 한 영어 교과서엔 오타니와 미즈하라의 이름이 담겨 있었지만 긴급히 해당 내용의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3월 21일 미쓰비시 UFJ 은행은 오타니가 출연하던 웹 광고 5편 중 오타니 슈웨이 선수가 앱으로 계좌 개설에 도전, 오타니 슈웨이 선수가 앱으로 은행 송금에 도전, 이 두 편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공식 계정은 아직 오타니 선수를 메인으로 걸고 있죠. 같은 날 세이코 워치 주식회사는 오타니의 새로운 광고 비주얼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기업들도 미국 스포츠 업계도 오타니를 신뢰하고 있으며 그 믿음은 아직 공고합니다. 이제 개막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LA 다저스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부터 SBS 파워 FM 박하선의 시네타운에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었으니까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금요일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본업과 해외 출장으로 바빴는데요. 다음 주엔 영상 많이 깎겠나이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졌습니다.